우촌TV 1416회 사람답게 살고 교수까지 될 수 있었던 이대 교수 순정 할머니의 이야기를 만나겠습니다. 이제 내년이면 정년이 되어 은퇴를 하게 되네요. 저는 시골에서 태어나서 아주 어릴 때부터 장작될 나무를 해오고 집안 허드렛 일을 도왔습니다. 저희 집은 아주 가난했고 부모님은 여자애는 공부할 필요가 없다고 하셨죠. 하지만 저는 집안 일보다 공부에 흥미가 많았어요. 몰래 학교 창문으로 들여다보며 한글을 익히고 산수를 공부하다가 쫓겨나기도 하고 부모님한테 잡혀와서 혼쭐이 나기도 했어요. 계집애가 공부해서 뭐 할 거냐며 살림살이나 잘 배우라고 하셨죠. 그런 제 삶에 변화가 오기 시작한 건 젊은 여선생님이 오고부터였어요. 시내에 있는 유일한 중학교에 부임하신 선생님은 제가 산길 속에서 쑥을 뜯다 말고 누가 놓고 간 책을 읽는 걸 보고 저에게 공부를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순정아, 지금 당장은 이게 너한테 쓸모없는 것 같아도 언젠가 분명히 도움이 될 날이 올 거야. 네가 노력하는 것만큼 네 인생의 기회도 넓어질 거고. 그 선생님도 공부 못하게 하는 부모님의 눈을 피해 열심히 공부해서 대학을 나와 선생님이 됐다고 하셨어요. 저는 그때부터 밤마다 몰래 걸어서 20분 거리에 있는 선생님 댁에 가서 국어, 산수, 도덕, 사회, 자연 이런 것들을 배웠고 열심히 공부한 덕에 중학교 과정도 배울 수 있게 됐어요. 그러다가 엄마한테 들키고 말았습니다. 선생님 댁에 가려고 막 집을 나서는 때였죠. 엄마는 아버지한테 말하지 말라고 싹싹 비는 저를 보며 한숨을 쉬고는 들키지 않고 끝까지 할 자신이 있으면 그렇게 하고 자식이 좋아가는 거 부모도 못 시켜주는데 그걸 다 주신다는데 어떻게 안 된다고 하겠냐. 기왕 할 거면 내 몫까지 다 하거라 하며 몰래 다닐 수 있게 해 주었어요. 그렇게 몇 년간 공부가 계속되면서 저는 검정고시에 합격했고 대학에 가고 싶다는 꿈을 꾸게 되었죠. 하지만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아서 엄두가 나지 않았어요. 공부할 시간도 많아야 하고 문제집도 살 게 많고 그저 막막하고 걱정을 하자 선생님은 엄마를 만나셨어요. 순정이는 정말 똑똑해요. 누구보다 이해력도 빠르고 머리도 좋고 굉장히 성실하죠. 이런 애가 공부를 안 하면 누가 하겠어요. 부디 어머님께서 순정이가 대학에 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 말이 엄마는 한동안 고민했어요. 그리고 결국에는 저를 밀어주기로 했습니다. 아빠 몰래 집안일 하는 시간을 빼주셨고 문제집 살 돈도 주셨어요. 그 돈이 충분치 않았기 때문에 저는 선생님의 도움을 받아야 했습니다. 두 분은 그렇게 뒤에서 조용히 제 앞날을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으셨죠. 저도 그런 엄마와 선생님께 보답하고자 하루 10시간씩 공부를 했고 그러다 보니 점점 더 풀 수 있는 문제들이 많아지더라고요. 한 번은 선생님이 갖다 주신 유명학원 모의고사 문제를 풀었는데 제가 거기서 딱 2문제만 틀렸어요. 공부 잘하는 고3들도 어려워하는 시험이라고 했어요. 선생님은 거봐, 너는 이렇게 할 수 있을 줄 알았어. 이게 공부에 재능이 있다는 뜻이야. 거기다 넌 아주 열심히 노력하는 힘까지 있잖아. 선생님, 제가 정말 서울에 있는 대학에 갈 수 있을까요? 이 시험 성적을 보고도 모르겠어? 넌 이미 전국 수준이라고. 저를 격려하였습니다. 저는 그 말에 힘을 얻어 더 열심히 공부할 수 있었죠. 그리고 저는 선생님 말씀대로 서울에 있는 이과대학교에 합격할 수 있었어요. 저는 너무 기뻐서 엄마와 선생님 손을 잡고 발짝발짝 뛰었고요. 엄마는 너무 좋아서 눈물을 훔치셨고 선생님도 진심으로 축하해 주셨죠. 하지만 문제는 아버지였는데요. 아버지는 어디 여자애가 혼자 서울에 올라가냐고 펄펄 뛰셨어요. 그리고 쓸데없는 데에 시간을 낭비했다며 책들을 다 버리셨어요. 저는 너무 속이 상한 나머지 아버지를 원망하며 가출을 결심했죠. 오빠들은 아버지가 다 밀어줘도 못 간 대학
나는 갔는데 왜 나보고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밀어준 것도 아닌데. 그렇게 저는 몰래 짐을 싸서 새벽에 기차역으로 갔어요. 그런데 거기서 선생님이 나와 계신 것이었어요. 순정아, 이렇게 가면 안 돼. 네가 잘못한 게 없는데 왜 집을 나가니? 나가더라도 떳떳하게 모두의 박수를 받으며 떠나야지. 지금 네가 이렇게 무작정 서울에 가면 어디서 반기 줄 것 같아? 지금 그러지 말고 돌아가자. 안 그러면 네가 지금까지 노력한 게 다 헛수고가 되는 거야. 저는 결국 선생님과 함께 집으로 돌아오게 됐어요. 집에서는 제가 가출하려고 했던 것을 아무도 몰랐습니다. 선생님은 어떻게 하신 건지 대학교 입학금과 등록금을 마련해 오셨더라고요. 그리고 아버지께 이건 제가 손정이한테 주는 대학 합격 선물입니다. 서울에서 1등만 한다고 하는 애들도 떨어지는 의대에 합격했잖아요. 이만한 선물을 받을만 하다고 생각합니다. 손정이가 서울에서 대학을 다닐 수 있게 해주세요. 분명히 아버님께 효도하는 딸이 될 겁니다. 선생님의 몇 번이고 되풀이한 강력한 설득 끝에 결국 아버지는 저를 서울로 보내기로 했어요. 저는 선생님께 이 은혜를 어떻게 다 갚아요? 정말 감사합니다, 선생님 하며 펑펑 울자 선생님은 네가 열심히 하면 되는 거야. 그리고 훌륭한 의사가 되면서 갚으면 돼. 그러면서 제 어깨를 토닥여 주셨습니다. 저는 그렇겠다고 굳게 약속했고 대학에 가서 정말 열심히 공부했어요. 1학년 때 다들 해본다는 미팅도 하지 않았고 다른 애들과 몰려다니며 놀지도 않고 공부하고 학생 가에만 열심히 했죠. 그렇게 1학기를 우수한 성적으로 마치고 집으로 돌아갔어요. 선생님께 드릴 선물을 사가지고 시내 중학교로 갔더니 선생님이 그만두셨다는 거예요. 어찌된 일인지 영문을 묻자 결핵에 걸려서 수업 시간에 피를 토했고 그 이후로 학교를 그만두고 요양원으로 떠났다고 하더군요. 선생님은 제 앞으로 편지를 놓으셨더군요. 편지에 서울로 보내지 않은 건 제 공부를 방해하기 싫어서였다고 적혀 있어요. 순정아, 너는 언젠가 꼭 훌륭한 의사가 될 거야. 선생님은 그렇게 믿어. 그러니 건강 유의하면서 공부해야 한다. 건강이라면 아무 소용없어. 저는 선생님이 어디로 가셨는지 학교 선생님마다 붙잡고 물어봤습니다. 그러나 선생님이 어디로 요양 가신지 아는 사람이 없었어요. 아무개도 말 안 하고 떠나셨던 거였어요. 요즘 같으면 인터넷을 어떻게 찾을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당시에는 그럴 수가 없었어요. 저는 선생님을 찾으려고 알만한 사람들을 찾아봤지만 결국 찾지 못하고 방학이 끝나 학교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저는 자취방에 돌아와 책상 앞에 앉아 결심했어요. 그래, 선생님을 다시 만날 때 자랑스러운 제자가 될 수 있게 열심히 살자. 공부도 열심히 하고 돈도 열심히 벌자. 그게 선생님께 보답하는 길이야. 저는 그때 이후로 정말 더 이를 악물고 공부했어요. 잠 한숨 자고 며칠씩 공부하다 병원에 입원도 해봤고 너무 책상 앞에 앉아서 엉덩이가 온통 짓무른 적도 있었죠. 밥 먹는 시간도 아까워 일찌일찌 주먹밥을 만들어 놓고 냉동실에 넣었다 놨다가 하나씩 꺼내 녹여서 먹었어요. 반찬은 시골에서 보내준 김치 한 가지였고요. 어려운 의학 용어들은 다양한 연상법을 이용해 달달 외우고 또 외웠어요. 화장실 거울 앞에서도 외워야 할 단어들을 잔뜩 써놓고 이빨을 닦으면서도 외우고 또 외웠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한 덕택에 저는 인턴 후 봤던 시험도 레지던트 4년 후 봤던 내과 전문의 시험도 모두 한 번에 합격하게 됐어요. 시험에 합격할 때마다 선생님을 떠올리고 마음속으로 감사하다고 인사했죠. 그리고 좋은 기회가 있어서 미국으로 연수도 다녀오게 되었어요. 그 이후 저는 대학병원에서 계속 일을 하다가 순환기 내과 교수가 되었죠. 그러나 정말 선생님이 많이 보고 싶었어요. 속으로 살아가 계시면 언젠가 꼭 만날 수 있게 해달라고 기원하는 날도 많았고, 그러고 보면 선생님은 늘 제 마음 한쪽에 계셨어요. 저는 선생님을 잊은 적이 없었고 선생님을 대단하다고 생각하고 환자를 진료했어요. 그리고 또 새로운 의학 논문들을 읽고 연구자료도 수없이 검토했어요. 그러더니 어느새 환자들이 제일 신뢰하는 의사로 저를 꼽게 되었고, 저는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속으로 이게 다 선생님 덕분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저는 결혼을 해서 딸을 하나 두었어요. 딸을 낳은 날에는 돌아가신 부모님 생각도 많이 났지만 선생님이 만약 보셨다면
참 기뻐하셨겠지 그런 생각을 했죠. 선생님을 떠올리며 딸 이름을 선생님 같은 선이라고 지었습니다. 선생님처럼 마음 넓고 예쁜 사람이 되길 바래서였어요. 그리고 어느새 그 딸이 커서 결혼할 나이가 되었죠. 딸도 저처럼 의사가 되고 싶다며 의대에 가서 인턴을 하고 있습니다. 엄마 나 만나는 사람이 있는데 엄마도 한번 같이 봤으면 좋겠어. 그래 결혼까지 생각하는 사람이야? 응. 내가 지금까지 엄마한테 내 남친 소개한 적 없잖아. 이 오빠는 진짜 내 인연인 것 같아. 딸은 부끄러운 듯 쑥스러운 듯 표정으로 말하더라고요. 저는 그렇게까지 내키지는 않았습니다. 딸 얘기를 들어보니 마음은 착하고 긍정적인 사람 같은데 크게 욕심도 없고 가진 것에만 만족하며 그날 벌어 그날 쓰고 사는 사람 같았거든요. 저는 제 사이는 좀 더 야망이 크고 미래를 위해 투자하는 인물이기를 바랐는데 완전 정반대인 타입인 것 같아서 만나기도 전에 쓸쓸했죠. 하지만 딸은 그걸 참 좋게 본 것 같았어요. 딸이 그렇게 좋아하는데 제가 보지도 않고 싫다고 할 수 없어 저는 일단 그 청년을 만나보겠다고 약속했습니다.